6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제 교재.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63페이지까지 봤는데요. 자, 64페이지부터 이제 책을 좀 정리를 해야죠. 오늘 수업은 이제 용도 구역부터 나갔는데, 전 시간에 용도 지구를 안 읽고 갔죠? 그래가지고 용도 지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했던 순서가 용도 지역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요거 끝나고, 이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이제 기반시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다 봤는데, 교과서로 이제 정리를 안 했으니까 교과서로 한번 보죠. 용도 지구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랑 거기 의의를 하나 볼게요. 자, 세 번째 줄까지 보는데요.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거죠.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우리는 지난번에 용도 지구를 할 때 헬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이제 용도 지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용도 지역을 돕기 위한 이제 그 구획 설정을 용도 지구다라고 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체적인 시행령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다 그랬어요.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예를, 그때 한 번 더 이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용도 지역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용도 지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뭐 이렇게 똑같이 겹쳐서 이렇게 지어도 상관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뭐 나누어서 이렇게 그 지정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방화지구,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방화지구.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원래 지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기반시설도 많이 깔려 있고 인구 밀도도 가장 높은데 불나면 안 되니까 겹쳐서 어쨌거나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화지구를 지정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도로를 이렇게 그 소방도로를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걸 설치해서 소방차가 쉽게 들어가서 이 지역에 불이 나면 불을 쉽게 끌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용도 지구였다라고 했고, 용도 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자, 첫 줄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용도 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누가 지정하느냐? 자,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이렇게 세 명이 지정한다. 근데 밑에 줄, 거기 종류에서 두 번째 줄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는 건데, 자, 우리가 요거 아직 그 구체적으로 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해서 이렇게 총 9가지가 나와 있어요. 용도지구는 9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은 안 나왔다 그랬죠. 거기 그래서 세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밑에 세 번째 줄 당구장 표시 하나 보세요. 용도지구의 개정 등으로 4월 19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거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에서 총 9가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지구 그냥 한번 우리가 외울 때는, 근데 여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용도지구가 총 9가지가 있다. 그래서 경고, 방방, 보치, 개특복 해가지고 앞에 둥자 따서 그냥 외워주시는데 의미는 한번 보고 가죠. 자, 경관지구, 경관의 보존 및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로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용도지구 안에 이제 경관지구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도지구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설정되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건물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항 주변에 주로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비행기 뜨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방화지구가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방화지구도 용도지구의 한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방제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재해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게 방제지구다. 자, 보호지구 볼게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보호지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취락지구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이 지역을 취락지구라고 한다. 자, 그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죠.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 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개발진흥지구다. 뭐 그런 소리고요. 자,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어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주변에 여관이라든가 뭐 이런 건물들, 그다음에 유흥업소 이런 거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어떤 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한돼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당구장 같은 경우 있었죠. 저 학교 앞에 당구장 설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지정하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요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이거는 개발하기 위해서 좀 풀어주자.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하는 지구를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들어오고 저런 시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세분을 볼게요. 세분 아까 1번에서 당구장 그 세 번째 줄 용도지구 개정 등으로 아무튼 요거 봤었죠. 4월 19일 이후에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갑니다. 65페이지 가시면 이제 신설이 돼 있어요. 자, 신설. 시도지사. 지금 용도지구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3인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자, 세 번째 줄이요, 중간이요.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아까 9가지는 법령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법령에서 정한 그 지구가 9가지가 나오는 거죠. 경고, 방방, 보취, 개특복. 요게 9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인데 이거 외에 자,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대단한 거죠. 지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이렇게 9가지 법령 외에 다른 걸로도 또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3번 하나 볼까요? 자, 근데 결정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지금 거기 당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자, 일정한 제한은 있다. 하지만 신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다. 요 정도만 보시고 제한이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제한이 있다. 자, 그리고 뭐 밑에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67페이지 가시면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도구역.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봤던 거죠. 용도지역을 끝났고 이제 용도구역이에요. 첫 줄부터 보죠. 용도구역이랑 자, 첫 줄 끝에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시거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토지 이용의 도모, 그리고 밑에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도와주겠다. 얘도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였어요? 아까 국방상,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용도구역이었습니다. 용도구역. 자, 그래서 개도시 수입 총 5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자, 그린벨트죠. 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서 1번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줄 중간이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그렇죠? 보안상 뜨면 무조건 이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예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아까 자,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인데요. 1번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끝에요. 두 번째 줄부터 보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말은 뭐냐면 개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는 거죠. 자,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두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째 줄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은 무조건 국장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 방가로 1번 가시면 시가와